제가 여러분들 학습에 너무너무 도움을 드리고자 특약을 잠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전에 학습하신 분들, 전전에 학습하신 분들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특약입니다. 특약을 좀 정리해 달라는 시간을 좀 요청을 많이 하세요. 특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특약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특약은요,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제도성 특약이라고 있었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요,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무부과 특약과 선택 특약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무조건 부과가 되는 특약을 우리가 의무부과 특약이라고 하죠. 의무로 부과되는 특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선택할게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뭐 암특약 넣어주세요. 뭐 재특약 넣어주세요. 이런 특약들을 선택하잖아요. 그거를 선택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특약은 내 선택에 의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과하는 상품에 따라서 또 독립특약과 종속특약으로 나눠집니다. 독립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독립특약은 대부분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특약들을 독립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약들 중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어느 상품에다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을 독립특약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종속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책이 좀 바뀌면서 이 문제가 새로 등장했으니까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상품에 부과하는 걸 독립특약, 특정 상품에만 부과하는 걸 종속특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말고요. 제도성 특약이란 게 있었죠. 이건 뭐였죠? 연장자 우선이었죠. 연금 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전환 특약, 그리고 우량차 할인 특약, 그리고 선지급 서비스 특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한 글자만 외우자 그랬죠. 연장자 우선, 연장 우선,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요, 보험료 부담이 없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류하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잘 분류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생명보험 시행령에 따라서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보험사고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의 목적이, 가입이죠. 가입의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눈다 그랬죠. 보장성 보험 뭐였죠?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었죠. 네, 몸에 관련된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 뭐죠? 저축에 관련된 거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사망보험이 있겠죠.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망보험은 제 몸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겠죠. 사망보험에 두 가지가 있었죠.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뭐 60세면 60세, 80세면 80세 동안만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고, 그 외에는 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있었죠. 이 정기보험도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죠. 자,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도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죠. 아이가 재해, 뭐 질병, 아이가 뭐 놀다가 다치거나 뭐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이 있었죠.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내일부터 공부할 제3보험이 있는데요. 제3보험은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다 몸에 관련된 보험이니까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연금을 받기 위한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이 저축성 보험은 생존보험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장하는 대표적인 생존보험으로서 뭐가 있냐면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그리고 교육보험이 있죠. 교육보험도 말 그대로 뭐냐면 내 자녀의 학자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교육보험 있죠. 근데 교육보험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은 뭘까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있겠죠. 내 자동차 보험이 있겠고,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이 이 손해보험에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게 분류시켜 놓기가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 상품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상품들이 나올 거니까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참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신보험 뭐였죠?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종신보험이라 그랬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정기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특정 시점 그리고 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출제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정기보험 얘기구나, 이거를 종신보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신보험 볼게요. 왼쪽 하단에 종신보험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죠.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이고요.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약들을 많이 넣어놓죠. 종신보험 안에 특약들을 많이 넣어놓고 뭐 한 건만 가입하기, 이런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회색 박스를 보시면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박스 볼게요. 대부분 비갱신 상품으로 설계가 됩니다. 종신보험은 당연히 비갱신 상품으로 설계가 되고요.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상품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A라는 기간 동안에는요, 사망하면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뭐 50%를 지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B 기간 동안엔 100% 지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망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좀 차등 지급하는 상품들도 지금 판매하고 있다. 이거 요즘에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종신보험은 절대로 질병보험이 아닙니다. 사망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으로도 판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교육보험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교육보험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저축성 보험이고 대표적인 생존보험입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생존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생존하면 자녀를 위한 각종 교육자금을 당연히 지급해 주겠죠. 근데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는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이거는 보험이 뭐 크게 지급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때 뭘 주는데 그 뭘 주느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지만 부모 사망 시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자녀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된다. 이게 좀 특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축성 보험에 교육보험인데 이게 좀 특이하다 말씀드렸죠. 원래는 계약이 소멸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소멸되지 않고 자녀의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된다. 요거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종신보험의 판매량 증가로 현재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교육보험은요, 현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변액형 상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교육보험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과 같은 서비스가 추가된 상품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보니까 뭐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한 상품이 존재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어린이 보험과 서로 반대로 출제되죠. 교육보험은 뭔가 목돈을 마련하긴, 학비를 마련하기 상품이고요. 어린이 보험은 자녀의 질병이나 뭐 상해,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죠. 그리고 밑에 노란색 박스 볼게요.
생사혼합보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죠. 그리고 부모 사망 시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아니죠.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교육자금이나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이건 교육보험의 부모 사망이다. 이건 너무 많이 출제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보험 계약이 대부분 소멸하는데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소멸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보험의 부모 사망 같은 경우는 아니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죠. 어린이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는요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절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5세 미만 사망할 때는요 절대로 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 사망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일 15세 미만 그럼에도 뭐 큰일이 벌어져서 사망하게 된다면 어떡하냐?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 기납입보험료라고 하죠. 그걸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은 회사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요 그 계약자에게 수익자에게 돌려주려고 보험금을 마련한 거를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원래는 책임준비금만 주는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이 사망하게 된다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주로 15세 미만 사망 시 해지환급금을 주고 계약은 소멸된다? 아니죠. 기납입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주고 계약이 소멸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의 포인트를 볼게요. 어린이 보험 오른쪽 보시면 사망보장을 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15세 미만 사망 시 뭘 준다고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어린이 보험은요.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보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장기간이 원래 어린이 보험은요 아이들 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에서 30세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100세까지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뭐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의 보험이 언제까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보험이 나왔네요. 유니버셜 보험 나왔는데요. 유니버셜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니버셜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출금 통장이다. 그런 기능이 여기 보험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버셜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내가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 이거를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게 유니버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셜 보험은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요 다른 상품들의 기능적으로 추가해서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다가 유니버셜 기능을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이 돈을 더 내거나 중간에 돈을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 유니버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은 맨 밑에 보시면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기본보험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공시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헷갈려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뭘 나오냐면 공시율 위에 제가 확정이율하고 X라고 쳤죠. 이거를 뭐라 물어보냐면 확정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겠죠? 공시율로 분리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유니버셜 보험은요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모두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유니버셜은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율입니다. 확정이율이 아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다음은요 장애인 보험인데요. 장애인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요. 장애인의 정의는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우리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정의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했다. 우리 정의란 얘기 나오면 대부분 보험업법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을 정의한 건 보험업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험만 가입 가능하다. 이거를 엄청 물어봐요.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여러분 장애인 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언뜻 보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도요 일반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 상품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이거 1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일 회사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할 때 차별을 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절대 차별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장애인이라고 심사를 안 할까요? 아니요. 일반인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친다. 그래서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 보시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절대로 차별시키지 않게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밑에 보시면요. 이걸 사례로 많이 묻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 2년 전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2년 안에 암에 진단받고 암보험 가입하면 암보험 불가가 뜨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2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가입한다. 그래도 당연히 그 인수가 거절되겠죠. 배약을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보험이 일반인이 가입하는 보험보다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좀 우대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좀 혜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 일반이고 제가 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제가 수익자고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예요. 제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이에요. 그런 경우는요, 증여세를 얼마나 혜택을 주는데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는요, 증여세를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왜냐면 보험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떼거든요. 상속세는 사망해서 받는 돈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라 그러고요. 증여세는 사망하지 않고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 그러는데 그 증여세가 연간 4천만 원까지 장애인인 경우 비과세해 주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 100만 원까지 15% 공제율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당연히 가입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각각 100만 원씩 혜택을 준다. 그래서 뒤에 세법에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에 12%죠. 공제율이 12%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은 각각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오른쪽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보험계약 청약을 회사가 거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만일 장애인 보험가입을 차별한다면 일로 신고주세요 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에 마련되어 있다. 좀 어렵게 이렇게 좀 바꿔내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 보험, 장애인 연금 보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 보험은 없다, 장애인 연금 보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보험들도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요. 장애인 역시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재사망보험금 모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모두 갖고 있다, 부과 가능하다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보험의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설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X죠. 장애인 단체보험이나 연금보험 판매 불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X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노란색 박스 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혜택을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연금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은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연금보험에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기 전 65세 전을 우리가 위험보장기간 그리고 그냥 제1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연금을 수령받고 난 기간을요 연금 지급기간이라 그래서 제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우리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을 나누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금보험은요 어떻게 받을까요? 네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고 확정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고 혼합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확정연금형은요 연금 지급기간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확정해서 연금을 받는 걸 확정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연금형은요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는 그 적립금에 내가 모아놓은 연금 이만큼 큰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 이자만 받고 내가 죽고 나서는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혼합연금형은 지급 방법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이상 병행되는 걸 혼합연금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계약은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해지할 수 없는 때가 언제냐면 종신연금형과 그리고 혼합연금형 중에 종신연금형이 들어있는 경우는요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있어요. 일시납 즉시연금은 뭐냐면 목돈을 한 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요. 그 다음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건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냐면 보험료를 낸 다음에 연금을 일시에 받는 걸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합니다. 라고 오답으로 합니다. 아니죠. 목돈을 일시에 내는 거를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을 얘기해 드릴게요.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무슨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말정산할 때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드릴게요. 세금 혜택 드릴게요. 이런 연금 상품 보셨죠? 이걸 우리가 세제 적격 연금 저축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요. 과거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물어보는데 과거에는요. 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됐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몇 년으로요? 5년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나이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가입 나이 제한이 없고요. 납입 한도는요. 예전에 분기 한도에서 지금 연간 한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근거 법령은요. 과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썼는데 지금은 소득세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 이동이 가능하단 말은요. 이 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유심히 볼게요. 5년으로 바뀌고 가입나이 제한이 없어졌고요. 연간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1,800만 원까지. 그리고 소득세법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요. 금융기관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퇴직금이라는 걸 받아야 되죠. 퇴직금을 근데 일반적으로 쌓아놓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퇴직연금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죠. 기업에서요. 퇴직연금 제도는요.
근로자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도입 초기를 볼 때는 도입 초기에는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를요. 근데 지금은요 2010년 12월 이후에는요 지금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서요 지금은 5인 이상 무조건 뭐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보시면 이 퇴직금을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근로자의 선택과 지시로 운용되겠죠. 자, 근데 여기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등장하냐? 회사는 적립금을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뜻 보면 맞겠지만 이건 틀린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내에 적립하지 않습니다. 자, 금융기관에다가 적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외에만 적립합니다.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 정말 어렵게 내니까요. 사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사외, 일반적인 외부 금융기관, 보험회사든지 뭐 증권회사든지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모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수령 방법은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를요. 퇴직하게 되면요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아니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세제 혜택을 주는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그냥 퇴직연금 나왔다 금액을 물어보면 무조건 700만원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모르셔도 되고 차라리 700만원만 기억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은 뭔가 맡겨놓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계약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퇴직연금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B, DC, IRP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요. DB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뭐냐면 퇴직급여, 내가 받는 나중에 보험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 게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사전에 확정하는 걸 우리가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그러고요. 확정기여형 제도는 뭐냐면 퇴직급여가 운용 수익, 어떤 수익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는 걸 확정기여형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요.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추가로 부담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다. 그래서 자기 명의에다가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퇴직연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고요. 퇴직연금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더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DC, IRP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퇴직연금은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학습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변액보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변액보험은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가입하면 뭐 내 돈이 손해를 본다, 아니면 내가 뭐 수익을 많이 낸다. 당연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내 원금이 깎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별도의 적합성 진단을 통해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미리 판단하는데 그거를 적합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같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투자 실적인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매일 변동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고요.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 해지환급금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장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들은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변액보험은 투자다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법을 하나 더 적용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우리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 4가지가 있었죠. 확정,
우리가 확정금리형 있고 금리연동형 있고 실적배당형 있고 자산연계형 있었잖아요. 그중에 실적배당형 보험이 대표적으로 변액이다라고 보시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실적을 배당받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와 뭐 이익은요, 누구 부담이냐면 계약자 부담입니다. 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보다는 당연히 뭘 중시할까요? 수익성을 중시하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예금자 보호법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죠. 원금과 이자 더해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적용을 해주는데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단 최저보증보험금과 특약은 예외다. 그래서 특약은 여러분, 변액보험의 특약은요, 변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주계약, 그 덩어리 있죠? 우리 자동차라 그랬죠? 자동차만 일반적으로 특별 계정이고요. 그 밑에 있는 특약들은요, 변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얘네들은 운영되거든요. 일반 상품과 특약들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증보험금과 특약은 예외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액보험은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만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손해보험엔 변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생명보험 상품인데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었냐면 변액보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변액보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해지환급금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쌓아놓는 적립금, 제가 언제든지 해지하면 찾아가는 돈을 해지환급금이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보증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데 요걸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가입했다고 칠게요.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변액보험을 가입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증해 줍니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변액의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적용받는 게 보험금이랑 우리 해지환급금이었는데, 보험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1억 원이란 것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무조건 보증해 주더라. 그래서 보장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최저 보증해 주더라. 근데 오른쪽 보시면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을 받으려고 납입한 보험료가 1억이에요. 제가 1억을 보험회사에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수익률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1억보다 더 낮은 연금을 받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내가 낸 돈 1억은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은 보장해주고요. 내가 낸 연금, 내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는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에서 해지환급금 보증이 나왔다. 그럼 이게 X입니다. 해지환급 보증해 주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밑에 글씨가 하나 써 있죠. 변액 종신보험 1보험기간 중에 만일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아니죠. 우리 1보험기간 중에서 이거 변액 종신보험은 1보험기간에 사망하든 뭐 2보험기간에 사망하든 뭐 어떤 보험기간에 사망하든 당연히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실적배당형의 대표 상품인 변액보험은 당연히 어디서 운용될까요?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단 우리가 특약이나 최저 사망보험금 뭐 특약분 빼고요, 일반적으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포인트들을 좀 볼 건데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특약이나 이런 거 다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액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여기 뭐 특약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유가증권, 주식 같은 데 시장에 투자에 돼서 매일 변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드가 있는데 펀드 중 하나 이상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하고요. 펀드를 중간중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익이 너무 안 나네. 펀드를 좀 변경해 할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변액보험 좀만 더 볼게요. 변액보험은요, 보험료 산출 기초인 기본보험 계약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개선되는 변동보험 계약, 그리고 기본보험에 변동보험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쌓아놓는 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위아래로 바뀐다고요. 그 변동보험 계약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약으로 이루어진다. 선택 특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본 변동 선택 특약 이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오른쪽 걸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액 종신보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투자의 요소인 변액만 요소를 입힌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액 종신보험에서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문제는요. 일반 종신보험에서 변액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액에서 일반으로 가능한데 일반에서 변액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 연금보험이죠. 아까 연금보험 뭔 보장해준다 그랬죠? 자, 기납입보험료. 내가 낸 돈은 무조건 연금액으로 보장해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변액연 노란색 박스 볼게요. 변액연금의 경우도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뭘 줄까요?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줍니다. 기본보험금을 주는데 문제는 특별개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준다. 변액이니까 뭔가 더해져 있다면 그걸 더한 걸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볼게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아까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회색 박스만 볼게요. 자, 적립형과 보장형의 변동 보험 계약 방식이 서로 같다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꼭 이건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적립형과 보장형의 변동 보험 계약 방식이 서로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적립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뭔가 저축을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형은 몸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변동보험 계약 방식은 서로 당연히 다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다. 한 문제 꼭 맞출 수 있다. 근데 변액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액에서요. 한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는 의미로 꼭 변액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 보험 상품이 있고 변액 보험 상품이 있죠. 일반 보험 상품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당연히 사전에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죠. 안정성을 중시하죠. 그리고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그리고 적용률은 공시율 같은 거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액보험 상품은 달라요. 투자 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하죠. 매일 변동하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하고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고 실적 배당 수익률을 쓰죠. 근데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받고요. 노란색 박스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약의 예금자 보호법은 공통사항이다. 자, 그래서 일반 보험의 특약과 변액보험 특약은 절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출제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변액보험은 매일 변동한다 그랬죠. 보험금과 해지한금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죠. 뭐 책자를 더 줘야 되는데 자,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줄까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요. 여러분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개요, 용어 정의, 상품 구조, 펀드의 유형 및 수수료 다 나와요. 근데 요게 안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자 적립금은 확인 불가능하다. 왜? 계약자 적립금은 다 달라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요 어떤 그냥 일반 팜플렛 같은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가입할 줄도 모르니까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험 계약을 하신 분들이 변액보험 계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분기에 한 번씩 뭐 우편물 한번 날라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기별 보험 계약 정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여기에서는요. 계약자 적립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당신의 변액보험이 어떻게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개별 수익률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수익률은요. 개별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걸 정리해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청약 철회, 취소, 무효, 소멸, 해지 다 너무 헛갈리시잖아요. 그래서 글씨 되게 많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쪽집게 때 제가 하는 건데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청약 철회는 뭘까요?
홈쇼핑 반품하는 거였죠. 반품이었죠. 그리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이었죠?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거예요. 반품이에요. 근데 진단계약이나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했죠. 1년 미만인 계약도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언제 돈을 돌려줘야 될까요? 3일 이전에 반환을 해줘야 됐고, 늦어질 경우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더 줘야 된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약대이율이었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철회는 반품입니다. 돌려주는 거죠. 돈을 늦게 돌려주면 이자까지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취소는 뭘까요? 취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인데 3대 의무가 있다 그랬죠. 하나의 의무는 뭐였죠? 자필 서명 받는 거였고, 두 번째는 청약서 부본을 갖다 주는 거였고, 세 번째는 약관을 갖다 주고 약관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요, 고객들은요, 계약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보험회사는 돈을 돌려주겠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율 연단위 복리, 회사 잘못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무효는 뭘까요? 무효는 보험계약의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이거는 기납입보험료만 반환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망보험금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무효 처리되겠죠. 그리고 15세 미만자 절대 사망 없다 그랬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험계약이 잘못 시작된 거니까 이거는 무효 처리되고 기납입보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은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보시면 소멸은 뭘까요? 소멸은 보장받아야 할 피보험자가 없어져서 계약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피보험자가 쉽게 얘기해서 사망한 거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없는 경우 뭘 준다 그랬죠? 책임준비금만 지급한다. 근데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주더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해지는 뭐예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 있죠. 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죠. 이건 당연히 계약이 해지 처리되겠죠. 왜? 고객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납입보험료, 내가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랬죠? 해지한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 취소, 무효, 소멸, 해지를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파트 4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